망치의 기준을 한번 배워봅시다. 어? 망치의 기준을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지금 엄지척이 지금 뭐 28개 갖고는 안 되는데 이거 엄지척 한번 갑시다. 엄지척 28개 갖고 동네 층표에서 어떻게 48분 그래도 계시는데 그죠? 그리고 이쪽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방송 시간을 좀 수정을 해놔야 돼요. 못 들어오셔.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어? 그렇죠. 엄지척 좀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21일로 날짜가 바뀌었죠. 21일 지금 시간이 12시 33분. 오늘도 또 1시까지 해야 되겠네. 아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윤정두도 뭐 체력이 대단한 건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 만만치 않으신 분들입니다. 망치형 어떻게든 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 하나씩 보면은 다 보여요 눈에. 자 보시면은 이 망치형의 전제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에서 10거래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윤정두가 아까 기준에서 5에서 10거래일의 하락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떴는데 그걸 어떻게 망치형이라고 그러냐. 응? 이렇게 랠리가 나오다가 여기서 뜬 거를 5에서 10거래일 하락이 아닌데 어떻게 망치형이라고 그러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근데 일봉의 캔들도 분봉 수십 개를 갖다 붙여놓은 뭐 수십 개를 떠나서 뭐 1분봉이든 뭐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다 볼 수 있잖아요. 일봉도 그 분봉들이 합쳐진 거고 주봉도 일봉이 합쳐진 거고 월봉도 주봉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캔들 안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위 에너지들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밑도 끝도 없고 그럼 5에서 10거래일을 윤정두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은 변동성이 무지하게 큰 뭐 소형주 테마주는 1에서 3거래일 또 우리가 단기나 스윙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3에서 5거래일 또 대형주는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또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윤정두가 5에서 10거래일에서 3에서 5거래일과 1에서 3거래일로 교재를 바꿔드린 경우가 언제 바꿨느냐의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에서 10거래일은 벌써 이미 15년 전 이상의 설정되어 있던 정형화된 내용의 교육 자료입니다. 그리고 3에서 5거래일을 설정해 드린 기준은 언제의 기준이 될까요? 3에서 5거래일의 기준 설정해 드린 거. 몇 번을 설명드렸어요. 상한가 제도가 상한가 제도가요.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 그 이전은 15%였어요. 근데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뀝니다. 30%로 바뀌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30%로 바뀌면서 그냥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어도 돼. 한 3거래일만 돼도 뭐 상한가 아까처럼 에디슨 EV 같은 경우 상한가 두 방에 10% 올라와 버리면 그럼 뭐 3거래일 만에 80% 90% 돼버려요. 80% 이상 90% 막 이렇게. 그러니까 5에서 10거래일의 추세를 볼 필요도 없고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하락이든 상승이든 5에서 10거래일까지가 아니더라도 3에서 5거래일이면은 충분한 변동성이 있어서 과도하다라는 인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다. 그게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잡히는데 그러면 1에서 3거래일은 또 뭐냐? 왜 이렇게 바뀌었냐? 1에서 3거래일은 그렇게 과도해진 30%의 변동성 상한가 하한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3에서 5거래는 2015년 6월에 바뀐 거예요. 제 관점이 2015년 6월 그때 딱 바뀐 게 아니라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30% 규정이 바뀌고 한동안은 상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당국 눈치 싹 보더니 변동이 나와서 상한가가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에서 3거래일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에 공적 자금이 쏟아져 나왔을 때, 공적 자금이 쏟아져 나왔을 때, 2020년 3월 지금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 윤정주 선생님께서 강연에 참석하시고 스페셜 교육방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자리가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그 자리 하나 남은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로 바뀐 거는요. 너무나 유동성에 돈을 많이 뿌려서 그래요. 그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와닿아야 뭐 교육이 되는 거지. 거래량 교육 거래량 부분 잠시 보시면 거래대금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2020년 1월 2일 2020년 1월 2일에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에요. 그게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입니다. 5조 미만인 날들이 사실은 이렇게 드문드문 있었어요.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근데 마지막이 이날 1월 2일 날 1시간 늦게 시작하고 이제 똑같이 끝나죠. 그때 4조 6천억 거래대금이 마지막 5조 미만입니다. 그럼 뭐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길래 그러냐. 자,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터져요. 삼성전자가 8조 터집니다. 혼자. 아니 돈이 얼마나 풀렸길래 10배가 터져요. 돈이 얼마나 터졌길래 거래대금이 10배가 터지냐고. 지금 이게 빨간 색깔 선이 5조 미만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5조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신 20년 1월 2일. 그리고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10배. 5조 미만인 날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20년 1월 2월까지도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게 코스닥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뭐 15조 이상 20조 막 이렇게 터진 거죠. 응? 와닿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10배 터졌다는 게 오케이. 그러면 또 보여드리면 되지.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일 때의 거래대금에서는요. 2019년 1월 10일인데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2천억 넘는 종목이 1,000억 넘는 종목 1,000억 넘는 종목이 14개였는데 그중에서 상품을 빼고 나면 ETF 상품 빼고 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빼고 나면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10종목뿐이 안 나왔다고. 10종목. 그런데 그 다음 날은요.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자체가 10종목 중에 상품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 1,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5종목뿐이 안 나왔어. 지금은요. 2,000억 이상 터진 종목이 최근에 조금 이제 둔화되긴 했지만 2,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군들이 뭐 12월 8일 같은 경우에 17종목. 12월 8일 날 17종목씩 터져요. 2,000억 이상이. 그래도 와닿지 않아요? 변동성이 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하루에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시즌이 2조 3천억 터진 거예요. 와닿지 않죠? 2조 3천억이 얼마큼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5월 14일 날 2조 3천억인데, 예? 코스닥 시장 2020년 1월 2월까지 5조 미만인 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 전체 종목 다 합쳐서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인데 돈이 얼마나 풀렸냐면은 종목 하나에 2조 3천억, 진단키트 사형제 합쳐서 4조가 터집니다. 진단키트 4종목의 거래대금이 4조가 나와요. 그러니 변동성이 LG전자가 창사 이래 나는 딱 2번 봤어요. 상한가를. 옛날에 주문 실수로 장 막판에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그냥 상한가로 마감진 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세 상한가. 그거 이후에 2020년 12월 23일 날 LG전자가 9만 원 보합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가요. 상한가. 윤정두는 그걸 갖고 있었죠. 우리 회원님들은 시가총액 1억 6,300만 주짜리에 9만 원이니까 14조 원대 시가총액 14조 원대 종목의 상한가를 만끽해요. 그게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이야 이제 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26%씩 올라가고 43조까지 올라왔던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장하고 상한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6조까지 올라오는 그 시가총액 규모 속에서 8월 10일 날 4조 원의 거래대금 터뜨리고 막 상한가 가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1,000억 넘기는 게 종목이 5개라고 상품 빼고 삼성전자 4,500억이 거래대금 1위, 아난티 2,880억이 거래대금 2위. 물론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낮았어요. 사실은 많이 줄긴 했는데 예전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결론은 제가 윤정두가 거래일수 기준에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추세 하락이나 상승이 형성돼야 된다. 그것이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로 바뀐 거는 그 시기가 2015년 6월 상한가제도가 30%로 바뀐 그때,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로나19 터지고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리면서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시장 거래대금이 뭐 저점대 고점으로 따지면은 4조 6천억 원에서 44조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에서 3거래일까지로 바꾼 겁니다. 하루에도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변동이 7, 80%씩 나오잖아요. 하한가 수준 갔다가 돌려서 막 상한가 수준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1에서 3거래일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1에서 3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이 기준도 하락 추세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이 10거래일 이상 나온다? 그럼 반대가 뭐 나오겠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만 이제 저점이 좀 더 낮아지고 고점도 중간에 모시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그러한 흐름이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당일 기준에서도 1에서 3거래일 그런 데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하락에 얘는 변동이 커져서 충분히 망치뿐만 아니라 어떤 4대 천왕 캔들도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변동성으로 하루 만에 고점 찍고 밀려가지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18%로 끝났어. 하루 만에 막 40%씩 빠진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되면 그 당일의 기준에서도 망치로 비이성적으로 캔들이 커지긴 했지만 망치형으로 혹은 비이성적인 그 캔들 속에 그 다음 봉이 상승 잉탱으로 형성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에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은 아까 그 교수형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추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당연히 저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망치형이 저가를 당연히 만들지만 그 앞전의 캔들도 신저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물론 여기서부터도 밀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도 어느 자락에서도 떨어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느 자락에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망치가 뜨는 위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어느 위치에서 형성이 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교수형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우산형의 자체가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 거잖아요. 꼬리가 있고 몸통.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음봉의 기준에서는요.
꼬리가 밑으로 있고 봉이 이렇게 있으니까 직접 그려보면 이거예요. 하락의 기준에서 하락의 기준에서 무조건 개파락이 이만큼씩 나와야 되고 여기서 꼬리 달고 돌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망치형의 기준은요. 하락 추세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져 주면 신뢰도가 높고요. 음봉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시작 가격이 이 절반을 넘겨서 시작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절반을 넘기면 벌써 넘겨서 시작할 때 힘이 세져 있다는 거죠. 절반을 넘기는 힘 자체가 세져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냥 위로도 치고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만큼 절반 이상에서부터 음봉이 떨어졌다가 거기서 꼬리 달고 돌린다. 그 개념보다는 절반 이하. 얘 몸통도 이겨내지 못하는 힘의 강도. 다시 얘기해서 교수형의 경우는 이 양봉을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크게 뛰어넘는 힘의 강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닥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최근의 흐름의 저점을 형성하는 장대 음봉의 음봉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높다. 아주 비이성적인 음봉 말고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절반을 못 돌리는 수준의 그 정도 힘의 강도의 흐름. 그래서 절반 이하의 하락 출발. 절반 캔들의 몸통 이상 정거래일 캔들의 몸통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요 몸통의 2분의 1 이상의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종가는 여기잖아요. 종가는 여긴데 갭상승시가 해봐야 몸통 절반을 못 넘긴다는 거야. 몸통 절반 이상 넘기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 몸통의 절반 이하. 그러니까 이 몸통을 넘는 캔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실까봐 그러면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요 몸통의 이 기준 1의 몸통의 절반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이렇게 출발해도 되고 뭐 더 밑에서 출발해도 되고 개파락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꼬리를 되돌릴 때 기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음봉이 하나 뭐 얘는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음봉이 내려오다가 이게 돌려져서 이렇게 몸통과 꼬리의 절반 이상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망치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몸통 2분의 1 이상의 기준으로 출발을 해야 신뢰도가 증가한다. 캔들의 변동성 범위는 평상시 대비해서 1.5에서 3배 수준 정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도 없어. 그냥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코딱지 같은 친구들 그냥 캔들 움직임이야? 그러면 그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야 거래가 수반되는 거고 그것이 캔들의 변동성도 커져 있어야 평상시 대비 망치의 기준도 평상시 대비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 얘가 2, 3%에 움직였으면은 1.5배, 3에서 4, 5%씩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변동이 커져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1.5에서 3배 수준 정도가 돼 신뢰도 높아지고 정거래일의 장대 음봉이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요것만 이해를 잘 하시고 망치가 어느 자락에서 떠야지 신뢰도가 높은지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교수형의 차익 실현은 음봉 떨어지고 밀끌어도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인 거고 꼬리 달고 돌려도 차익 실현인 거고 다 차익 실현인 거야. 되돌림의 구간은 교수형의 경우에 이 되돌림의 구간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아까 전에 안 배우신 건데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이 갭상승 이후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 반등이 나와? 반등 나오면 이게 교수형인데 전량 차익 실현. 이 거래일의 캔들이 최고점, 얘가 형성해 놓은 최고점을 돌려야 돼요. 돌리면 교수형은 이제 벗겨내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정리구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약에 교수형이 떴는데 내가 못 봤어. 출장 갔다 왔어. 대부분 핑계가 그거잖아. 출장 갔다 온 거잖아. 그럼 그 다음날 종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뭐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요 부분의 최고점, 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된다. 되돌림의 경우는요. 요 고점을 교수형 캔들을 넘기면 미친 듯이 넘겨 뭐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수형을 이겨내는 강세의 흐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망치형의 기준에 어디서 편입할 거냐? 망치형의 기준에 해머형 몸통의 하단부터 전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음봉으로 떴는데 예를 들면은 전거래일의 기준에 1차적으로 잘 보세요. 해머형의 몸통이라고 했죠. 망치형의 몸통 하단이라고 했어요. 왜 하단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얘 기준에서의 이거는 몸통은 파란색일 경우와 빨간색일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의 경우는 여기가 시가고 파란색의 경우는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서 편입한다. 이렇게 단어를 써버리면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산형의 몸통의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몸통의 하단부, 몸통의 하단부, 이 하단부부터 전거래일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을 편입의 구간으로 1차적으로 형성을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요 전거래일의 몸통, 요 전체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왜? 얘가 벌써 망치가 뜸으로써 돌려지는 힘의 강도는 강해진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되돌림의 경우는 해머형의 몸통의 상단과 저점의 2분의 1 지점.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몸통에서의 요 상단 부분에서 여기까지 요 절반을 훼손시킬 때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기준에서 똑같다는 거죠. 파란색에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절반의 되돌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망치형은 전거래일의 몸통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망치가 형성되는 구간이 편입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을 때 요 기준, 요 절반을 돌릴 때 요 망치로 편입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망치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편입을 해서 망치형이 유지가 되는 한, 또 망치형이 아니고 망치형을 벗겨내는 더 강한 양봉으로 쭉 나간다. 다 편입입니다. 그러면 얘도 먼저 번에 교육받을 때 시초가 대비 이렇게 음봉 떨어졌다가 절반을 돌리는 거니까 얘도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옳습니다. 옳은데 간혹 어떤 케이스가 나와요? 옳은데 꼬리가 얕아. 음봉의 크기가 얕아. 그 종목이 LG화학일 수도 있고 다른 종목군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저기를 볼게요. 이데일리 쪽. 이데일리 14에 여기 있다. 자 보시면은 이데일리 쪽에 요 내용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기준에 두 가지 다 됩니다. 하나가 둘 다 망치로 본다. 교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갭상승이 크지 않았죠. 이노텍이. 그럼 요거 이제 요거를 교수형이 아닌 망치형으로 본다. 얘도 교수형이 아닌 망치형으로 본다. 근데 얘 몸통의 절반을 돌리는 흐름에서는 물론 요 앞에 캔들보다 몸통이 월등히 큰 음봉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따라붙어도 돼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가 캔들이 확장되어 있는 국면이니까 요 정도 캔들은 너무 작다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돌릴 때 여기를 잡겠다. 시초가를 돌릴 때. 이렇게 기준이 잡힐 수 있어요. 파란색이 안 잡고 빨간색 양봉으로 잡을 때. 여기가 마찬가지죠. 이 정도의 음봉 가지고는 앞전에 더 큰 양봉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조금만 망치는 나는 망치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초가 넘기는 요 시점에서. 시초가를 넘겨서가 아니라 시초가를 넘긴 양봉의 기준, 망치의 기준이 평상시 변동성보다 커진다 이거. 그리고 얘는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고 결론은 뭘로? 상승장악 확인형으로. 응?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교수형과 망치형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다행히 저 광고쟁이들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진짜 정신이 완전히 나간 그 친구들이 방 폭파하려고 들어온 거죠. 걔네들은 광고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광고라면 누가 그렇게 해요? 광고 그렇게 해서 누가 들어와? 들어갔다가도 다 욕하고 나오지.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 덕분에 뭐 1시간 정도의 길이 동안에 교수형과 망치형을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여타 이제 유료 교육 강좌 저희 쪽에서 진행해 드리는 그 정도의 교육 퀄리티는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컨디션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몸 컨디션이 멀쩡하다면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겠죠. 몸 컨디션이 멀쩡하다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피곤해서 잠을 못 자니까 어제도 뭐 새벽 4-5시 자갖고 아침 유료 강의 다 하고 방송 다 나가고 다 악쓰고 엄지척 더 눌러주셔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 한국 항공우주의 주봉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공격적이시다 하시면은 이런 기준에서의 망치가 떴을 때 교수형이 아니니까 들릴 때 여기서 사실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캔들은 작으니 이렇게 시초가를 넘기는 여기서부터 망치가 될 때 여기서부터 살 수 있었다. 주봉 기준에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요 그림에 이 음봉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었다라는 예를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에요. 나중에 또 배우세요. 나중에 배울 시간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방송에서 교육 그리고 복습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또 교육 그렇게 해도 지금처럼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제가 방송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교육 기준에 이 정도의 내용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농담이 아니라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예 초보여서 이게 뭐 감동적인 건지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은 진짜 까무라치죠.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 소름 돋아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모아놓고 교육하잖아요. 다들 기절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존경을 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여기에 보시면 HTS에 대부분이 다 있어요. 얘는 오타도 많고 오류도 많아요. 그냥 갖다 막 그냥 집어넣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니? 봉 패턴 검색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치형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윗 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이 장중 교수형 볼까? 교수형. 자, 교수형의 기준에 윗 그림자가 거의 없고 몸통이 장중 거래 범위의 약 30에서 50% 이하고 아래 그림자가 매우 긴 형태로 나타난다. 뭔 소리야? 장중 거래 범위의 30에서 그러니까 요 몸통이 장중에 요 위치에서 거래가 계속된다는 거죠. 음봉으로 쭉 미끄러졌다가 꼬리 달고 돌려와서 저 위에서 막 계속 돈다는 거야. 이 패턴을 확인하는 데는 단기간일지라도 추세를 살펴야 하고 밤샘 뭐예요?
읽어도 나도 이게 잘 뭔 소리인지 몰라. 직역하는 것도 많고. 신뢰성이 높고 아래 그림자가 길수록 윗 그림자가 그러니까 전 거래의 그 몸통을 훼손했다. 변동성의 크기가 크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래일수 기준으로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되는지 그것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데도 아유 없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를 외우시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